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의 이명할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이해인데요.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최근 주요국의 CBDC 관련 연구 및 개발 단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CBDC 도입이 통화정책과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BDC와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영문 약칭인 CBDC는 지폐나 주와 같은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안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 화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CBDC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크게 중앙은행에 직접 계정이 개설되는 계정형과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용성 여부에 따라서 계정형 CBDC는 다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만 사용 가능한 지불준비금 계좌와 모든 일반에게 개방되는 개인 예치 계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도 다시 거액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도매형 디지털 토큰과 일반인들이 소액 거래 등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매형 토큰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상당수 나라에서 연구 및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가상자산이 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가상자산과 CBDC 도입은 별개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소매형 CBDC 발행에 관심을 보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현재 다가오고 있는 현금 없는 경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캐슐리스 이코노미가 도래하면 민간 경제 주체들이 더 이상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명목 화폐를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를 대비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태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개인들이 현금 없는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공신력 있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CBDC 도입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 배경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선진국의 경우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금융 포용 측면에서 CBDC 도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CBDC 국내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CBDC 국경 간 거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CBDC 관련 연구 및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CBDC 관련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차세대 거액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산원장 기술, 즉 DLT에 기반한 도매형 CBDC를 어떻게 도입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매형 CBDC를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매형 CBDC 실험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갔던 국가는 캐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8년에 도매형 CBDC인 캣코인 개념을 도입하고 DLT 기반 RTGS를 구축하는 제스퍼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제스퍼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DLT 방식을 통해서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해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마스도 캐나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를 발행하고
RTGS 시스템을 구축하는 유빈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현금 사용이 가장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소매형 CBDC에 대한 연구가 실험이 가장 먼저 앞서 추진됐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계정형과 토큰형 모두 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해 왔고 2020년 2월부터는 DLT 기반 소매형 CBDC인 이크로나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크로나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카드에 설치된 디지털 월릿을 통해 휴대하게 되고 365일,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2020년 4월부터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으로 구성된 2단계 체제를 통해서 CBDC가 유통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성 보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 외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거래 및 이전 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는 백엔드 단계에서는 중앙은행과 은행의 차별화된 정보 접근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CBDC 모의 실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CBDC에 관심이 적었던 미국과 유럽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BDC를 발행한 국가도 있는데요. 바하마는 2020년 10월 세계 최초로 소매형 CBDC인 샌드 달러를 금융 포용 차원에서 발행하였고 동카리브의 통화동맹 지역인 ECCU도 영내 국가 간의 지급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소매형 CBDC인 D캐시를 2021년 3월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CBDC 도입이 통화정책과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형 디지털 토큰의 경우에는 발행 및 환수 과정에서 명목 통화인 지급준비금과 1대1로 교환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및 은행의 자산 규모와 구성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매형 CBDC 도입은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서 통화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비은행 민간 경제 주체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CBDC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CBDC가 발행되고 교환된 동일 금액만큼의 기존 현금은 중앙은행으로 환수되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 발행 기준 기존 명목 화폐가 CBDC로 교체될 뿐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됩니다. 반면에 은행 예금이 CBDC로 교환될 경우에는 신규 CBDC가 발행되고 중앙은행에 이체한 해당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동일 금액만큼이 차감되게 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의 경우 예금과 지급준비금이 CBDC만큼 줄어들면서 자산 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중앙은행의 경우는 지급준비금이 CBDC만큼 줄어들고 동일 금액의 CBDC가 신규로 발행되며 민간도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될 뿐 자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럼 CBDC 도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분야입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 가능한 소매형 CBDC가 발행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수단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CBDC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새로운 금리 체계가 형성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CBDC 금리 수준이 결정되면 은행 예금 금리는 예금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 외에도 예금이 CBDC로 대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CBDC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경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이 자금시장에서의 금리 변동을 통해 예금금리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CBDC 도입으로 은행 예금금리는 기존 간접적 경로 외에도
CBDC 금리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서 금리 정책의 유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그 CBDC 금리는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이자 부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CBDC 도입으로 중앙은행이 비은행 민간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직접 화폐 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의 새로운 수단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폭이 커질수록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의 자금 중개 및 통화 창출 기능이 약화되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실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본원 통화를 공급하고 보유 자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매형 CBDC 도입은 중앙은행이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스웨덴처럼 현금 수요가 급격히 축소돼서 궁극적으로는 실물 명목 화폐가 사라질 상황에 처한 국가의 경우 CBDC 도입은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신용 미비 등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실물 명목 화폐인 현금이 사라지더라도 CBDC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현금이 없는 경제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의 시스템상의 장애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도 CBDC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건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도매형 디지털 토큰 형태의 CBDC 도입 논의는 기존 거액결제 시스템을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저비용, 고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 가능한지에 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CBDC 도입에 따른 잠재적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CBDC 도입으로 예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경우에 은행들은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수익성 보존을 위해서 고위험 대출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성 등도 아직까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서 향후 CBDC가 도입될 경우 새로운 잠재적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은행 예금이 무이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쉽게 교환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뱅크런과 유사한 소위 디지털 런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는데요.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예금을 실물 명목 화폐인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가 없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예금을 CBDC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융 불안 혹은 리스크 발생 시에도 디지털 런이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CBDC 도입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CBDC가 도입되면 은행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거나 중앙은행이 민간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행 예금이 CBDC로 대체되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자금 중개 기능이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 예금이 감소해서 은행 대출이 축소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해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CBDC 도입 이전에 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은행을 대신해서 민간에 직접 대출을 하고 그에 따라 은행의 역할이 크게 변하거나 그 기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은행을 대신해서 민간경제 주체에 직접 일일이 대출을 할 유인도 여력도 없을 뿐더러
현재 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중국의 CBDC 공급 메커니즘을 살펴보아도 이를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에 CBDC를 공급하고 다시 민간은행은 일반경제주체에 CBDC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단계 체제를 채택한 것은 은행이 CBDC 공급에 접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물화폐인 현금을 CBDC로 쉽게 교환하는 동시에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도 억제해서 CBDC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CBDC 도입이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역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결국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CBDC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이자도 지급되는 매력적인 지급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이 돼서 은행 예금을 크게 대체할 경우에는 은행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CBDC 이자 지급 이슈는 마이너스 금리 등과 같은 극히 이외적인 상황에 국한되거나 이론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익명성도 제한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서 CBDC 도입에 따른 영향이 은행의 급격한 기능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개인 입장에서는 CBDC와 은행 예금에 기반한 결제 수단 간에 실제 사용 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은행 예금에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가 지급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 도입이 은행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 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CBDC가 도입되면 위안화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달러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언론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의 소매형 CBDC는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2단계 체제를 통해 발행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단계 체제하에서는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거래 완결 작업 검증, 즉 Proof of Work 책임을 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과는 달리 CBDC 사용은 자국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국 내로 제한되게 되고 그 결과 해외에서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즉 중국의 CBDC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당장 해외에서의 사용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CBDC 국경 간 그리고 통화 간 거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국경 간 거래에 소매형 CBDC가 통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국의 소매형 CBDC를 상대국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국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둘째, 국경 간 통화 간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는 MCBDC 방식을 구축하거나 셋째,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새로운 글로벌 CBDC 혹은 단일 CBDC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경우는 통화 대체, 통화 주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제 도입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CBDC 국경 간 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주로 MCBD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CBDC는 각국별로 자국의 CBDC를 발행하되 국경 간 그리고 통화 간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CBDC 발행 형태를 설계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MCBDC의 유형은 각국의 CBDC 운영 및 국경 간 지급결제 체제가 통합된 정도에 따라서 양립형, 연결형, 그리고 단일형 MCBDC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양립형 MCBDC 방식을 살펴보면 기술적 인프라, 법 규제 및 감독 기준, 민간의 참여 범위 및 역할 등과 같은 CBDC 운영 체제는 각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국경 간 CBDC 거래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여 경쟁하면서 중개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결형 MCBDC는 양립형과 마찬가지로 국내 CBDC 운영체제는 각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결정하되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는 양국 CBDC 체제 간의 기술적 연동 및 청산 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서 국가 간 CBDC 시스템이 연결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일형 MCBDC 방식은 여러 국가의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한 전체 CBDC 시스템이 하나의 형태로 통일된 단일 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구조가 크게 상이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가들보다는 경제 공동체 혹은 통화동맹 지역 등에 더욱 적합한 CBDC 운영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적 협의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거래가 가능한 CBDC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국경 간 거래, 국가 간 통화 환전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국가 간 원활한 자금 흐름에도 기여하면서 실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면 급격한 자본 이동과 전이 효과가 확대되고 자금 세탁, 불법 자금 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고 또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통화 대체 현상과 통화 주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국경 간 CBDC 구체적 형태를 독립하고 이를 잘 정착시키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가 합의에 이르러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어서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한 소매형 CBDC 도입이 당장 시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민간 부분이 제공하는 전자적 혹은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형뿐만 아니라 도매형 CBDC를 실제 운영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상의 안전성을 완전히 입증하기까지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향후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한 CBDC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CBDC 발행 및 사용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CBDC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